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간혹 이런 얘기들 듣곤 하는데요. 네.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하고 폭행한 50대 남성 승객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또 그 말이에요. 네. 네, 지난주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공개된 택시 영상을 보니까 네.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가 여성인 걸 확인한 후에 갑자기 폭행과 추행을 시작을 했어요. 네,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네. 진짜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음. 좁은 공간에서 택시기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경찰 신고밖에 없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여성의 신고 전화에 경찰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전화했으면 말씀을 하세요. 네. 야, 너무 좀 사무적으로 응대했네. 네. 이 기사님이 제대로 상황을 설명을 했다고 해요. 네. 취한 승객이 기사님의 그 입을 막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야, 이게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네, 결국 한 8, 9분 정도가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여성 택시 기사님은 몸과 마음 모두 엄청난 상처를 받았겠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위해서 피해 다음 날에 또다시 일터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더 가슴 아프네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이 남성이 너무나도 예상 가능한 말,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야,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진짜. 이거 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런 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화나는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All my ladies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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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 Come on. 날 사랑한다는 그 흔해 빠진 거짓말 반복되는 sound 가라고 I say goodbye. 딴 사람 만나고 내겐 집에 가서 잤다고 둘러대는 너 제발 그냥 가라고. 뭘 원해 또 어느새 내 손을 잡아 왜 너답게 또 다른 데 찾아 떠나가라고. 널 떠나는 건 내겐 행운이란 거.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what you want.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듣기 싫으니까 네가 뭘 한다고 사랑하기 뭘 한다고. 그래서 필요 없어 꺼져 far away. 내 몸에 손대지 마. Hey, hey, yeah. Hey, hey. 난 돌아가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미안하다 하지 마. 되고 설명하려 하지 마. 적당히 좀 해. 소리 지르기 전에. Oh stupid 잘 생각해. 그 삶이 느리니 눈부신 날 놓친 걸 넌 후회하게 될걸. 이 손 놓으라고 꼴 보기 싫다고.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let me go.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듣기 싫으니까 네가 뭘 한다고 사랑하기 뭘 한다고. 그래서 필요 없어 꺼져 far away. 내 몸에 손대지 마. Don't touch me. Hey.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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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난 돌아가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시 박힌 말을 실컷 퍼붓고 아주 완벽하게 돌아서는데 왜 자꾸 두 눈에 눈물이 차는지.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let me go. 가슴을 아프지 마. 사랑은 끝났어. 넌 아니라고 해도 이미 난 끝났어. 이제 나를 잊고 과거 따윈 지워두고. 넌
네. 오늘 오후 K&N입니다. 5월 28일 순서 에일리의 손대지마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글쎄요. 음. 저희 오늘 화나는 말로 시작을 해봤는데 네. 234번님께서도 제일 화나는 말이 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술을 먹지 말아야죠. 날도 더운데 열받네요 하시면서 아무튼 오늘은 일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니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하면 뭔가 용서받을 것 같은. 용서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형량도 네. 감량을 하면 안 되겠고 맞습니다. 가중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네. 술을 핑계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 모든 것에 면죄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 말씀이 맞는 거죠. 234번님처럼 네. 그러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감당을 할 수 없다면 네. 당연히 술은 드시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예. 이분 같은 경우 영상 보셨죠? 봤어요. 보면서 그 영상을 또 자녀분들이 블랙박스 확인을 네. 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보니까 정말 술에 취해서 승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기사님께 이제 운전 중이신데 그러니까요. 약간의 폭행이 가해지다가 네. 여성분인 걸 알고 나서 네. 네. 이 성추행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란 그 이유만으로 네.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고 폭행을 당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뭐 택시나 버스나 운전하시는 분들 상대로 네. 폭행 시비 관련된 사건들 많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운전자 보호법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뒤에 이렇게 보호막이 설치가 네, 돼 맞아요. 있거든요. 좀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그 다음날 또다시 일터를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제대로 된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K&N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지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와 전화데이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데이트 원한다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프닝이 네.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덥게 만드는 오프닝이어서 혹시 여러분들 좀 시원한 뉴스거리 있으면 저희들한테 네. 좀 보내주세요. 네. 예, 샵 1057번으로 긴 건 100원, 네. 짧은 건 5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오후 뉴스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시는 분들 저희와 전화 데이트 하시고 또 네. 선물도 드리니까요.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 치과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머맨착, 이벤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스킨신호름에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계의 신화 앨런 플랜처의 국내 최초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전시회 티켓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부산 시민회관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네. 전시회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서 전시회 티켓 원한다고 남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어제 그 2020 코리아 캠핑카쇼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죠. 일요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는데 티켓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티켓 다 드렸었거든요. 동이 났죠? 그랬는데 저희 제작진이 또 발 빠르게 공수를 또다시 했습니다. 티켓을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0 코리아 캠핑카쇼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캠핑카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네. 제가 티켓 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티켓은 저희 방송국으로 그렇죠. 직접 받으러 오셔야 된다는 거. 네, 백스코 옆에 있는 센텀의 K&N 방송국 1층 로비로 오시고 네. 여러분들의 성함과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티켓 드릴 거예요. 네. 예, 차가 없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3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케이 출첵합니다. 네. 방금 전 끝난 딱 좋은 라디오 듣고 곧바로 오케이로 넘어왔습니다 하셨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시부터 6시까지는 채널 고정이에요. 그럼요. 예. 네, 여러분들. 우리 그 딱띠가 네. 예, 계속해서 홍보도 해주고 있는데 네. 예, 그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또 열심히 해봐야죠.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K&N입니다. 1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함께합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5868번님의 신청곡이에요. 거북이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난데없이 왜 이래 화만 내면 무슨 일이 잘 되나 안 된다면 내일에 화내지 말고 내일에 지금 내게 필요한 건 Love it to the point 명분전 파이래 대책 없이 왜 이래 참새가 황새 따라 날다니 이리저리 차이네 똑똑하게 메이네 지금 내게 필요한 말 Don't know your place 이제까지 잘 참아왔어요 세상 살이 그리 쉽지 않아요 모든 욕심 다 버릴 거예요 차라리 바보 소리 들어도 높은 하늘 아래 수많은 건물 나 달리는 자리조차 없네요 무심하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힘이 들어도 노력을 매일에 힘들어도 매일에 지금 내게 필요한 말 Make an effort every day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웃어요 하늘 향해 힘껏 소리쳐봐요 답답한 가슴이 확 풀어지도록 숨막힌 세상 시원하도록 중독성 게임에 후반생일 왜 이래 밤새 눈엔 약도 없어 그만해 쓸데없이 쌓이나 가득 빛이 쌓이네 대책 없어 고민하네 Everyday come on 이제까지 잘 참아왔어요 세상 살이 그리 쉽지 않아요 모든 욕심 다 버릴 거예요 차라리 바보 소리 들어도 높은 하늘 아래 수많은 건물 나 달리는 자리조차 없네요 무심하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힘이 들어도 노력을 매일에 힘들어도 매일에 지금 내게 필요한 말 Make an effort every day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웃어요 하늘 향해 힘껏 소리쳐봐요 답답한 가슴이 확 풀어지도록 숨막힌 세상 시원하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활짝 펴고 활짝 펴고 네, 5868번님의 신청곡 거북이 왜 이래. 아우 신나네요. 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래요 진짜. 그러니까요. 문자가 왜 이렇게 안 오지? 근데 문자 주시면서 5868번님이 꿈속에서 족발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는데 아야 하는 소리에 보니까 족발이 아니라 아내 발이었다고 그러면서 거북이에 왜 이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네. 아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 있죠. 꿈이 저도 몇 번 너무- 맞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꿈이 너무 생생하셨나 보다. 아, 그래도 같이 자는 게 어디예요. 네, 저희 오늘 시작하면서 좀 화나는 말로 시작을 해봤더니 예. 9422번님께서 똑띠님 단디님 더운데 너무 열받지 마세요. 두 분 열내심에 애청자들 마음 아파요 하시면서 네. 더워서 방금 서면에 송상현 광장 돌고 왔다고 어허. 사진 올려주셨는데 그늘이 너무 시원하다고 네 저희 보고 잠시 와서 좀 쉬어가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진짜 가서 쉬고 싶네요. 네. 이게 사실 저희는 스튜디오 안에 있어서 이제 에어컨 바람이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덥진 않은데 네. 에어컨 바람과 자연 바람은 완전 아유, 다르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저희 2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다 보면 네. 머리가 좀 아파요. 맞아요. 에어컨 바람을 계속 네. 쬐고 있으니까. 9422번님이 이런 데서 방송 한번 하실 수 없냐고 했는데 네. 저희도 그런데 나가서 공개 방송 같은 공개 거 하고 방송. 싶네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네.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 PD한테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네. 판 좀 깔아달라고 좀 그러니까요. 해봐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좀 문자로 이런 얘기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대신 뭐가 가능할 수도 있냐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네. 참여를 더욱 많이 해주셔야 그렇죠. 돼요. 네. 판 깔았는데 손님 안 오면은 그것만큼 서운한 거 없거든요. 그럼요. 네. 자, 오늘도 저희 청취자분과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지금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디에 사실 누구실까요? 예, 대연동에 사는 박경훈입니다. 네. 박경훈 씨. 네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제약업계 쪽에 종사하고 있고요. 네. 제약.
예, 제약업계요. 네네. 예, 지금 그 바깥에 외근 나와서 일하고 있는 중에 라디오 듣다가 잠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예. 그럼 영업직이신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예. 그러면 이 시간이 좀 바쁘신 시간이에요?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에요, 보통? 아니, 일을 하고 있다가 그냥 차에서 라디오 듣다가 네. 네네. 뭐 바쁠 때도 있고 네. 숨이 날 때도 있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네. 하니까. 아. 네, 이동 중에. 네. 이동할 일이 많으시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동할. 예. 음. 야, 이게 제약업계 영업하시는 분들 되게 네.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요즘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약국이나 이런 데 좀 바쁘기도 하고 네. 약들이 뭐 생각보다 판매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어떤 쪽도 많이 힘들고 어. 서로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네네. 말입니다. 네. 근데 제약업계에 계신다 그러면 혹시 주변에서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코로나 백신 좀 언제쯤 나오냐 뭐 이런 질문도 좀 받으실 법도 할 것 같은데요. 뭐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연말이라서 안 바쁘세요? 월말. 아 월말? 네. 예, 월말에서 조금 많이 바쁩니다 지금. 뭐- 보통 월말이 좀 바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금도 있고 아, 네. 뭐 직종이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쁩니다 월말에. 수금도 하시고 정산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뭐 어찌됐든 좀 많이 좀 수금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게 그래 주시면 감사한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예. 뭐 다 어렵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서로 뭐 음. 맞춰가야죠.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동 중에 라디오 자주 들으세요? 네, 라디오는 자주 듣고 있고 오케이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대연동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고향이 혹시 부산이 아니세요? 네, 저 고향은 경남 창녕입니다. 아, 창녕? 그러시구나. 예, 네. 창녕이 뭘로 유명하죠? 양파. 예, 맞아요. 양파, 네. 양파. 마늘 뭐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아 마늘. 저는 개인적으로 창녕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아, 진짜요? 네네네. 그 오픈업에 한번 가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픈업이 유명하긴 한데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고향이 혹시 지금도 부모님이 계신거나 뭐 이런가요? 아니면 예, 부모님은 예 고향에 계시고요. 아, 네. 음. 아유, 부모님이랑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요즘 같은 때 부모님 건강도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안부 전화 좀 자주 하세요? 예,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우, 착한 아드님이시네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잘 못 드리고 이래야지 제가 그러면 부모님께 음성편지 한번 이렇게 네네. 이 수순으로 가야 하는데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아직 네. 미혼이세요? 아니요. 지금 결혼해서 애 둘이. 아, 네. 그러면 이참에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실래요? 저희 그럼 애들한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할까요? 네네. 민지야, 은지야. 민지 이제 어제부터 이제 학교 갔는데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착하고 바른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지 유치원 다닌다고 어제부터 좀 처음 들어가서 좀 힘들 텐데 적응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재밌게 엄마 아빠랑 언니랑 우리 잘 살도록 하자. 사랑해. 아내분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와이프요? 예. 여보.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애들 본다 고생 많았는데 애들 학교 가고 유치원 갔으니까 이제 좀 쉴 때는 쉬고 그렇다고 집 청소 이런 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잘해줬으면 좋겠다. 사랑해. 이 감정 굉장히 좋았는데 청소 얘기해서 갑자기 감정이 좀 흐트러집니다. 네. 박경호님, 예. 딸 둘이 있나 봐요. 네네. 네. 지금 저학년이고 유치원생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내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도 예, 맞습니다. 또 아빠가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가족들이 힘을 낼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환 씨 힘내시고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한 곡 해주시면 저희가 1부는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2부에 들려드릴게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희 그 첫째 딸이 네. 네. 지금 제일 좋아하고 있는 네. 그 조정석의
아로아 좀. 아로아. 네. 야, 요즘에 요즘 이 노래 진짜 인기가 많네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경호 씨, 오늘 전화 연결 예.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에너지 넘치는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네. 저는 참 개인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영업이라는 게 조금은 편견을 갖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몸도 힘들지만 네.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신 분이잖아요. 인간관계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사람을 대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더더욱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네, 많지 맞아요. 않아요. 바깥에서 이제 다른 관계들을 챙기느라 네. 정작 중요한 가족들은 못 챙기거든요. 네. 예, 아무쪼록 좀 힘내시고 네, 저희 오케이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와 전화데이트 원하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전화데이트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전화데이트 되면 선물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 앵커들의 수다로 만나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매번 얘기하기도 입이 아프네요. 네. 시사 프로그램 좀 진행해본 여자 똑띠 김민정입니다. 이제는 제 후배들이 저보다 뉴스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오늘의 뉴스를 정리해줄 KNN 김다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수다의 막내 앵수 앵하 김다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항상 막내 앵수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첫째 앵수, 죄송합니다. 둘째 앵수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네. 앵수는 김다롬 아나운서 혼자 하는 걸로. 아, 네. 어제 잠깐 회식했었거든요. 네네. 네네. 네, 김다롬 아나운서가 이제 뒤에 뉴스 때문에 네. 술은 네. 못 마시고 밥만 먹고 갔는데 그렇죠. 확실히 밥순인 것 같아. 다 고기 먹는데 혼자 네. 밥 시켜가지고 된장찌개에다 맞아요. 맛있게 먹고 갔어요. 대한민국은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밥심으로 그렇죠. 제가 그럼요. 좀 곡기에 강해서 네. 한식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되게 생긴 거는 스파게티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국밥 좋아하고 네, 그래가지고 네. 지난번에 국밥집 얘기하셨더니 저희 네. 청취자분들 바로 어느 국밥집인지 다들 네네. 아시더라고요. 예. 맞았어요. 예. 네. 김다롬 아나운서가 또 오늘은 어떤 뉴스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어떤 재미를 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엄마에게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 2달 만에 체중 15kg을 감량한 딸의 사연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딸은 엄마에게 간을 이식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하루 한 끼로 버텨가면서 몸무게를 줄였고요. 엄마는 딸의 마음에 보답하듯 수술 후에 이를 악물고 재활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결국 모녀는요, 수술 성공 후에 일주일 만에 함께 태어난 건데요. 원래는 혈액형이 같은 아들로부터 생체 간 이식을 받기로 했었는데 아들은 선천적으로 간의 크기가 좀 작았다고 하고요. 딸의 경우에는 혈액형은 다르지만 지방간이 발견되면서 처음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결국 체중 감량으로 지방간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시작부터 굉장히 훈훈한 소식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늘 사실 저희가 시작할 때 화나는 말로 시작을 해서 네. 그 여파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앵스타 첫 번째 소식은 굉장히 훈훈한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대개는 이식 수술 후에 기증자보다 수혜자가 먼저 이렇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 모녀의 경우에는 굉장히 회복이 빨라서 함께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생면부지의 사람이 뭔가를 이식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자기 딸이 그것도 이식을 위해서 몸무게도 빼고 네. 예, 그렇게 노력해서 간 이식을 이렇게 했다는 거에 아마 부모 입장에서도 대견하면서도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얼마 전에 뭐 드라마에서 이런 사례가 드라마 소재로 쓰이는 걸 봤거든요. 그때는 네. 아버지께서 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고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봤었는데 네. 아 이게 드라마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군요. 네. 예. 어쨌든 두 분 뭐 빨리 예,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 15kg 감량이라는 네. 게 맞습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감량도 감량인데 네. 이렇게 수술을 결정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사실 가족 네. 간에도 이게 굉장히 그럼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아닌 거죠. 건강하게 또 빼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막상 굶는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었을 그렇죠. 텐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훈훈한 소식 잘 네. 들었고요. 두 번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또 강간에 성매매 알선까지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메신저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해서요.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31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데 그치지 않고 이 또 피해 학생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강간하고요. 네. 또 성매매 알선까지 하면서 본인의 SNS에 자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이제 경계심 없이 이 오픈 채팅방과 같은 SNS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 저희 2234번님께서 다롬씨 앵하 좋다 하시면서 쭉 좋은 소식이길 하셨는데 네. 두 번째 소식은 또 화가 나는 소식이네요. 네, 경찰은 지금 그 N번방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그 조주빈 씨보다 네. 더 악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기사를 읽으면서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범행 대상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 이런 애들 데리고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예? 자랑까지 하는 건 또 뭘까요? 그러니까 게다가 죄책감이 없다는 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사방이나 N번방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목적으로 그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간을 목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네네. 예. 참 좀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텐데 너무 처벌이 약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부분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좀 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퀴즈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남 곡성군의 대표 특산물인 이것이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런칭된다고 합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 판매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지역 하청업체 물류센터를 통해서 유통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사용해서 공동 선별한 최고 품질의 상품인 만큼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서 하루 평균 2톤 이상의 이것이 판매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열매는요, 둥글고 또 과육은 연두색을 띠고 있는데요. 초록색의 대표 과일인 이것은 아주 달아서 냉동해서 또 생식하거나 아이스크림 또 주스로도 많이 먹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네, 1번 멜론, 2번 드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3부에 발표합니다. 예, 저희가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시고요. 앞서 전화 연결됐던 경원 씨의 딸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했죠. 네. 조정석의 아로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love. 네. 네. 조정석의 아로하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 노래 나가는 사이에 많은 분들 퀴즈 정답 올려주셨는데, 네.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멜론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김다름 아나운서 좋아해요? 일단 이거 저는 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엄청 좋아하죠. 근데 일단 제가 과일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좋아하는 게 밥밖에 없긴 한데 네, 그래도 과일은 네, 저 멜론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지금 한참 막 나올 때잖아요. 맞아요. 저 얼마 전에 공판장 갔었거든요. 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멜론 좋아해서 네. 한번 좀 사보려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먹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맛이 조금 덜해서 후숙 맞아요. 좀 시켜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이게 조금 지나면 더 달콤한 맛들이 네. 많이 나죠. 네. 야, 근데 멜론도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봤던 멜론 말고 꼭 수박처럼 생겼어요. 근데 아이보리 색깔로 된 그 네네. 닭처럼 생긴 게 아, 있는데, 네. 그거는 맛있더라고요. 더 오. 당도가 있어서. 네. 그리고 왜 안이 약간 붉은 빛을 네. 도는 네네, 그런 맞아요. 있고 네. 참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개량이 많이 돼가지고 요새는. 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드시고 싶다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네. 근데 7842번님은 너무 비싸서 저는 아이스크림으로 먹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요거 맛나는 아이스크림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8010번님, 아, 달콤한 이 멜론 생각하니까 침이 고이네요. 농가도 살리고 맛있는 멜론도 생산지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1425번님께서 정답 맞춰주시면서 친구가 진주 지수에서 이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친구가 잘 지내는지 전화 한 통 해야겠습니다. 아, 네. 아, 진주 지수. 네. 아,
멜론 농장이 있군요. 네, 생각나신 김에 바로 한번 그렇죠, 전화해 그렇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네. 저희 오케이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0719번님 여름이 오고 있나 보네요. 시원한 멜론 좋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주셨는데 저희 보기에 드론 나갔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2234번님이 드론을 씹어 먹을 수 있을까요? 네. 1435번님은 아침에도 드셨다고 네. 문자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 네. 선물 받으실 분은 3부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 주시는 분들이 김다롬 아나운서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는데 9422번님께서 일취월장 이런 얘기가 다롬님께 딱 어울리는 것 같다고 이제는 야구 보다가도 네. 리사이 가서 다롬님 보고 온다고요. 어머. 네. 그러시면서 네. 똑띠님과 단디님 쌍두마차에 이제는 당당하게 삼두마차로 갑니다. 아이고. 어유, 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963번님도 김다롬 아나운서님께서 1분 뉴스에 끝나는 타이밍 센스가 좋아진 것 같다. 네. 정말로 대단하네요. 아, 끝나는 센스요? 네. 딱 맞게 시간 딱 맞춰서 끝내는데 네. 오늘도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해주시죠. 와 진짜 아유, 부담되겠다. 어깨가.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김다롬 아나운서 응원의 메시지도 좀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제 네 번째 뉴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이혼이 크게 줄었는데요. 네. 특히 부산은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곳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월의 전국 이혼 건수는 7,298건으로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 1,773건으로 비율로는 19.5%가 감소한 건데요. 네. 부산은 이와 더불어서 지난해 3월에 비해서 52%나 줄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의 이혼 건수는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 건수 급감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코로나 때문에 밖을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이혼 혹시나 그 마음이 있더라도 일단은 조금 밀어두고 있다. 밀어두고 네.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 건수가 급감을 한 건지 아니면은 잠깐 유예하고 이혼 신고를 앞두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전국 최저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뭐 자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네네. 갖게 되는군요. 근데 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시간들이 네. 많아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많이 모여 있으면 다툼이 많아질 것 네네.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밖에 없다 보니까 네. 더 의지하고 좀 더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네.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다툼이 많아져서. 예. 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코로나 이후로 참 여러 가지 색다른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퀴즈. 네, 다음 퀴즈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이것 개장이 당장 다음 달 6일로 예정이 됐습니다. 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이것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이것 운영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건데요. 해수부에 따르면 다음 달 6일에는 충남 태안의 만리포 이것이 또 같은 달 27일에는 춘장대 이것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진 바닷가를 말하죠. 우리와 가까운 곳에는 부산 해운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네, 1번 산림욕장, 2번 해수욕장.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네. 보내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아까 해운대 잠깐 갔다 왔는데 네. 벌써부터 그 분수 이렇게 하면서 네. 바닷가에 사람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빨리 가면 좋을 텐데. 그러고 사실 보면 날씨가 요즘 네. 좀 많이 더워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슬 좀 가보고 싶다, 찾고 네.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벌써부터 주말에 보니까 태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래놀이 하러 네, 그쪽으로 네.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올 여름은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네. 코로나19가 또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네. 아, 그렇다고 이곳에서 계속 마스크 끼고 있는 것도 참 네. 쉽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고. 마스크 끼고 이곳에서 태닝을 하면 네. 얼굴에 자국 남죠. 네. 상상만 네. 해도 거기에 선글라스까지 끼시면 그러니까 네. 파라솔 해야죠. 대여해야지. 네. 네. 자,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죠?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저희가 기다리는 순서가 아니라 네. 청취자들이 기다리는 그러니까요. 순서죠. 네. 김다롬 아나운서의 1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낮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 만의 일인데요. 오찬은 상춘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식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긴급 생활 자금 지원에 고기 소비가 늘면서 삼겹살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28일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kg당 23,827원으로 2017년 7월 26일 24,267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습니다. 독립예술영화의 향연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8일 전북 전주 영화의 거리 일원에서 막을 올리고 열흘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일반 관객이 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무관객 영화제로 4, 치러진다고 합니다. 3, 2, 네. 1. 이제 4가지. 여유가 있었네요. 4가지 좋았어요. 네. 이소를 그냥 흘려보내네요. 너무 길어서 네. 자, 오늘도 못다한 뉴스까지 전해주셨는데요. 김다롬 아나운서 가기 전에 두 번째 퀴즈 한 번만 더 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은요, 환경과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진 바닷가를 말하죠. 우리와 가까운 곳에는 부산 해운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1번 산림욕장, 2번 해수욕장. 네, 다음 달 6일에 올해 첫 이것 개장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답 아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퀴즈 나가니까 진짜 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다음 달 초에 이제 개장하니까 네, 네. 이야, 이제 부산이 또 들썩들썩거리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8010번님이 저는 계곡이 더 좋긴 하지만 파도가 찰싹거리는 해변에서 발 담그고 걷는 거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0719번님께서 정답 맞춰주시면서 길 가다 보면 길에 침 뱉는 어른들 가끔 보입니다. 네. 기본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럼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야, 여기 침을 뱉어요. 여기 보통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야. 그러지 마세요. 네. 1425번님께서 조금 전에 저희 방송국 다녀가셨다고. 그래요? 네, 캠핑카쇼 티켓 받아 가셨는데 네. 바다 냄새 최고였다고 하셨는데 저희 방송국 쪽에선 사실 글쎄요, 바다 냄새? 냄새 잘 안 나죠. 오히려 저희는 강변 강변 오니까. 근처라서 어쨌든 이곳에 오시니까 조금 다른 공기가 느껴지셨나 봅니다. 사상 쪽에서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여러분들 캠핑카쇼 티켓 사실 어제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렸는데 오늘 급하게 또 몇 장 더 준비를 했거든요. 캠핑카쇼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7번으로 캠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티켓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직접 방송국으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오늘 시작이 돼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백스코에서 진행이 되니까 캠핑카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티켓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35번님께서 아유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올해는 포기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저도 좀 조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한 번은 가야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럼요. 아유, 여름인데 더운데 그리고 부산인데 해운대인데.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퀴즈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부 시작하면 바로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좀 시원한 노래 듣고 갈까요? 네. 시스타, So Cool. Are you ready? Sister, embrace it. Number one, the illest collaboration. Let's get it started. I wanna rock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이제 3부 시작을 합니다. 네. 야, 28일이면 지금 네. 이제 5월도 한 3일밖에 그렇죠. 남지 않은 거잖아요. 네.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정말 저희 지금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 만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하루하루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주관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떨 네. 때는 참 시간 안 간다 이런 느낌 들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저는 진짜 돌아서면 목요일, 금요일이야? 한 주가 또 다 지나갔어? 이런 네, 생각 네.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오후의 시간은 네. 이 시침이 상당히 늦게 갔거든요. 근데 오케이를 시작하면서 네. 진짜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5월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느낌? 네. 한 달 했는데 우리 뭐 회식 안 하나요? 회식 한번 해야 될 텐데, 그죠? 네. 근데 보통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네. 그만큼 그 시간에 내가 많은 에너지, 열정을 쏟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저희가 그만큼 오케이 여러분들께 많은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문자로 저희에게 그 애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퀴즈 두 번째 퀴즈 나갔었는데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네. 예. 아, 여러분들도 사실 여름 되면 한두 번씩은 꼭 다녀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이 해수욕장보다는 네. 계곡이나 산 쪽 많이들 좀 선호하시는데 네. 이 어린 친구들은 확실히 해수욕장이에요. 그럼요. 네, 물놀이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파도도 좀 있어야 되고 네. 모래도 좀 밟고 이런 것들 좋죠. 8755번님 정답 주시면서 저는 계곡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갔다 오면 청소가 너무 많아요 하셨는데 네. 이건 진짜 공감됩니다. 맞아요. 아이들 뭐 수영복 입고 놀 때도 있지만 가끔 모래놀이만 하러 갈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네. 정말 옷 주머니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그 모래들 때문에 아우 진짜 갔다 오고 나면 엄마들은 할 일이 인정, 많긴 하죠. 인정.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썩 좋아하진 않아요. 네. 5868번님께서 한 몸매 하는 전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오, 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몸매를 네. 야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근데 한 몸매 해야지만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거죠? 저는 네. 두 몸매 하거든요. 저는 두 몸매 하는데 네. 예, 가요 저는. 요즘은 그 여름 의상들이 그렇게 몸매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왜 외국 가서도 우리나라 국민인지 아닌지 바로 표시난다 그러잖아요. 사실 해수욕장 가보면 네. 외국인들은 대부분 그 태닝한다고 다 이제 그렇죠. 이것도 다 벗고 있고 이런 경우들 많은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은 어떻게든 꽁꽁 싸매서 네. 레시가드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온몸을 전체 다 감싸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아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신다는 건 좀 안타깝네요.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근데 이 레시가드가 좋더라고요. 네. 자외선 차단도 되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몸에 딱 달라붙으면 오히려 몸매가 더 드러나게끔 하니까 네. 이 좀 살이 있는 분들은 레시가드를 달라붙는 게 조금 네. 피하시는 게 좋긴 한데 어찌됐든 외부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래시가드 정도는 하나씩 다 맞아요. 챙겨 입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촬영 때문에 네. 한번 요트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전신이 너무 발갛게 탄 거예요. 피부과를 갔더니 화상이라고 저보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래시가드 안 입으시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네. 바르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정답 주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할까요? 네. 1번 멜론이었죠. 네. 5601번님께 드리고 2번 해수욕장은 8895번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가야 되겠죠. 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살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될 땐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말대로 해! 그냥 들어오면 되지 또 뭘 배를 눌러. 자기야 그냥 들어와. 진짜 그냥 들어오라니까. 자기야 나 지금 바빠. 그냥 들어오라고. 아닌가? 나가요. 누구지? 진짜. 여보. 응. 뭐야. 나는 또 왜? 택배 온 줄 알았잖아.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되지. 뭘 자꾸 그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그래. 아니 여보가 집에 있는데 내가 왜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야 돼? 나는 매번 들어올 때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잖아. 에이, 내가 지금 바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지금 집안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잖아. 좀 반겨주면 안 돼?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는 거 좀 나는 개인적으로 좀 싫더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들어오면 왜? 되지. 그냥 빨리 들어오는 게 먼저 아니야? 들어와서 나 보는 게 아니야. 않아? 아니 사람이 집에 있으면 좀 반겨줘야지. 정없잖아. 비밀번호 치는 거는 좀. 그래서 매번 그렇게 자꾸 초인종을 누르시는 거였어요? 아니 그럴 거면 저 수자키는 왜 달아놨냐고. 그냥 열쇠로 바꾸든지 그냥. 아이 좀 너무 극단적이다. 아니 초인종 누르면 내 얼굴 뜨잖아. 그치? 그러면 그치. 짜잔하고 이거 반겨주면 얼마나 좋아. 앞으로 내가 좀 할게. 같이 하자. 참 대단한 로맨티스트 나셨어요. 아니 내가 무슨 문 열어주는 사람이야? 내가 바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내가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매번 쫓아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냔 말이야. 아니 오늘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 아니 어쨌든 난 바빴어. 아니 느낌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 얼마나 좋아. 내가 딱 초인종을 눌렀을 때 누군가 나와서 반겨주는 이 기분. 완전 판타스틱하지. 얼마나 좋아. 그걸 왜 꼭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냥 반려동물을 하나 키우시던가요. 그래. 내가 자기 좋아하는 게 강아지 닮아서 좋아했잖아. 웬일이니 진짜. 술 먹으면 또 게이가 좀. 거기까지만 해라. 아니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 다른 집들도 다 그러는데 자기만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그러냐 진짜. 아니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한번 나갔다 와봐봐. 자기가 초인종 누르면 내가 딱 문 열어주면서 까꿍 해줄게. 그 기분을 느껴보라고. 됐거든요. 됐다고요. 나는 빨리 그런 나가봐, 기분 빨리 느끼고 나가봐. 싶지 않아. 빨리 나가봐. 왜? 빨리. 진짜. 비밀번호 바꾸는 거 아니야 진짜? 네. 아니 그냥 비밀번호 알면 내 자리 누르고 들어오면 되지. 그걸 뭘 또 그렇게 초인종을 열심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몇 번 누르다가 문 안 열어주면 바쁜가 보다. 내 친구 집에 없나? 이러고 그냥 들어오면 되지. 그걸 끝까지 기다려요? 자취 안 해봤죠? 네. 자취 안 해봤죠? 네. 저 자취 10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 느낌 진짜 썰렁하고 무섭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탁 초인종 눌러서 문 열어주면서 자기 왔어. 얼마나 그림 좋아. 누르고 들어오면 자기 왔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꼭 그 현관까지 나가가지고 직접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느낌이 있어. 네. 이 말재주 이럴 때 내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참 답답하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숫자 비밀번호 키가 있는 집들 그냥 알아서 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되지. 네, 이렇게 주장하는 김옥희와. 그 안에 그 사람 있고 사람이라는 게 정없이 왜 그래요? 이렇게 초인종 한번 딱 눌러주고 문 열어서 까꿍하면서 한번 포옹도 하고 기분 좋으면 뽀뽀도 한번 하고 뭐 그런 거지. 네, 이런 정오의 싸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저희들 의견 조합해서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다툼 있으신 분들께 저희가 결정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좋은 의견 주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샤이니 링딩동. Baby 내게 반해버린 내게 왜 이래 두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봐라 어때 My lady 링딩동 링딩동 Butterfly 너를 만난 첫 순간 눈이 번쩍 머리 써 베리딩동 울렸어 난 말야 멋진 놈 착한 놈
효과라 fly 날이 가면 갈수록 멋이 박혀 너란 걸 헤어날 수 없다는 걸 나를 선택해 돌이키지 말고 선택해 내게 빠진 바보인 날 책임져야 돼 Baby 내가 숨을 멈출 수 없어 crazy 너무 예뻐 견딜 수 없어 crazy 너 아니면 필요 없다 crazy 나 왜 이래 난 착하지 착한 주군이거리 너를 이해 못하겠어 넌 가끔씩 그런 무정 이미지를 탈피 이탄해봐 괜찮아 Break out break out break out break out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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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넌 내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 부정할 수밖에 없어 돌이킬 수 없는 걸 절대 노란 대답한 나처럼 남자란 내가 미쳐버릴지 몰라 This silly girl You're my miracle 너만 가질 수 있다면 내겐 더 필요 없는 걸 Baby 내 가슴을 멈출 수 crazy 너무 예뻐 견딜 수 crazy 너 아니면 필요 없다 crazy Now wait We wanna go la cola so fantastic cola so elastic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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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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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ding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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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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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샤이니의 링딩동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집에 들어가실 때 그 비밀번호 키 쓰시는 분들 비밀번호 그냥 누르고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정호우처럼 굳이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 네. 8755번님께서 요즘 초인종이란 말이 좀 낯설어요. 참 오랜만에 그쵸? 네, 가족들 번호키로 띠띠 띠띠띠띠 이렇게 찰컥. 초인종 소리에 마중 나가는 일은 택배 받을 때만 이렇게 하셨는데 네. 요즘은 택배도 비대면 많이들 맞아요. 하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초인종만 누르고 그냥, 사라지시더라고요. 네, 집만 놓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2234번님께서 누르지 말고 들어오이소. 누르고 들어오이소. 불 위에 찌개 끓고 있고 반찬 양념하고 있는데 벨 누르면 열받지에. 그러니까 벨 누르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라는 얘기시죠. 네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퇴근 시간 남편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아내들은 저녁 준비하고 있는 시간일 확률이 좀 높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가스불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요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굳이 그거를 버선발로 이렇게 마중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할까요? 네. 7842번님께서 한 번은 이벤트로 괜찮지만 여러 번 하면 민폐예요. 그만하이소. 문 열리는 순간 족발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3159번님께서 단디 오늘도 별거 아닌 거에 시비 거네요. 요즘 가족들 그냥 비번 누르고 들어오고 네. 택배 기사님만 초인종 누르는 걸로 합시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현실은 알겠어요. 근데 네네. 그 옛날에 그 모습이 좀 그립긴 해요. 아빠가 이렇게 딱 들어온다고 하면 네. 모든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오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버지께서 퇴근하실 때 초인종 네. 누르시면 그 앞까지 가서 서서 네. 아버지 다녀오셨냐고 인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손을 보죠. 뭐 뭔가를 사왔는지. 사오셨는지. 네.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 간혹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들어왔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좀 시끄러운 상황이 만들어졌거나 네. 아니면 뭐 제가 욕실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갑자기 나왔는데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냥 누르고 그- 들어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서 방 안에서 이제 휴대폰 보고 있는데 네. 누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번호키 누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제가 들어온 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방문을 열고 보니까 네. 휴대폰 보고 있더라고요. 서운했어요? 아니, 물론 좀 약간 서운하긴 했는데 네. 그래 내가 여기서 좀 다시 나갈까? 네. 9123번님 진짜 남편 이상하다. 진짜 네. 이상하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 2773번님이 근데 단디 진짜 집에서 이러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저 되게
그 약한 남자예요. 여러분 방금 들으셨잖아요. 네. 들어가는지도 모른다고. 요즘에는 이제 애가 있으니까 애가 와서 이제 반겨주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렇죠. 6695번님 집에 그래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가 더 반겨주는 슬픈 이야기. 나는 아버지입니다. 예.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애견동물 키우는 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반겨주는 거는 반려견밖에 없다고. 걔밖에 네. 없다고. 아이고, 네. 1826번님, 초인종 누르는 거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왜일까요? 아, 그렇구나. 0923번님께서 다들 외로운 거예요. 이정선의 외로운 사람들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2315번님, 저는 번호키 없애고 싶네요. 옛날처럼 반겨주는 게 그립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아빠, 땡겨 오셨습니까? 음. 이렇게 인사하는 가족들이 그립다고 하셨네요. 네. 5821번님께서 벨 누르는 게 더 매너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의미? 근데 이 부부 너무 예민해요. 저희가 예민한 문제를 여러분들께 네. 예민한 문제 때문에 다툼 있으신 분들 네. 속 시원하게 결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예민한 부분들만 건드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네. 그냥 놔두기에는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긁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예. 3444번님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알아서 들어와 주라. 네. 7842번님이 어릴 때 저녁 시간대만 되면 온 동네 철수야 준호야 네. 밥 먹으러 와라 이런 소리 그립다고 네. 하셨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실 그랬죠. 네. 밖에서 늘 뛰어놀고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들 저녁 시간 되면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외치는 그러고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네. 변해가는 풍경들이 참 많네요. 네. 그렇죠. 어제 회식 때문에 한 9시쯤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가서 당연히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다녀왔습니다라고.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근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 항상 들어갈 때마다 엄마 왔다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아이들에게.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왔구나 이래서 제가 있는 곳까지 나와서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도 들어갈 때 아들 하면서 아들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마누라 이렇게 좀 찾아볼까? 그러면 좀 나올래나? 그러면 아마 반겨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 비슷한 이유로 뭐 네. 사소한 다툼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결정을 네. 해드릴 텐데, 저는 그 여러 의견 중에 7842번님이 한 번은 이벤트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러 네. 번 하면 민폐지만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요일을 정해놓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는 거. 이벤트로? 네.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딱 그날 엄청 바빴어. 더 마음 상하는 거지? 요일을 미리 정하는 거죠. 아니면 출근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퇴근할 때 벨 누르고 들어올 거다. 네. 앞서 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벨 누르고 들어오는 게 더 매너 있는 거 아니냐고. 갑자기 들어왔을 때 화들짝 놀랄 수도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네, 얘기도 부부 간에도 사실 네. 조금은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죠. 일주일에 하루. 오늘 목요일이니까 네. 목요일만 집에 들어갈 때 네. 초인종 누르는 거 괜찮은 걸로. 괜찮은 걸로. 네. 대신 출근할 때 미리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퇴근할 때. 퇴근할 때 나 지금 들어가고 있어. 나 좀 이따가 초인종 누를 거야. 왜냐하면 네. 아침부터 하면 까먹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하신다면 근데 한 번씩은 그런 기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벨 누르고 들어가면서 네. 가족들이 반겨주는 네. 그런 것들이 그립다고 하니까 네. 한 번씩 요일 정해가지고 이런 정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저희가 결정 내려드립니다. 아유,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남에서 장사하고 있는 성경희입니다. 손님이 안 오는 것이 최고 많이 달라졌어요. 손님 일절 안 올라오니까 손님이 없다고 임대료를 못 내겠다고 그렇게만 하니까 건물 주인이 와서 그래 임대를 4개월 동안 그렇게 아껴준다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경남에는 살만 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도민과 함께라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네, 매주 목요일 OK에서는 반려인들을 위한 시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동물농장. 그렇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무려 1,000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죠. 매주 이 시간 수의사님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해서 궁금증도 풀어보고 관련 고민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네. 자, 오늘도 김용희 수의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마치 여기 오시기 전에 샤워를 한번 하고 오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상큼하게 느껴져서. 네. 네. 아니, 어제 2시간밖에 못 자서요. 아. 초췌해 보일까봐. 아, 그래요? 왜요? 저희 병원이 이제 24시간 하는 병원이다 네. 보니까 야간에 응급해서 오는 애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요. 네. 어제도 이제 노견이 좀 와 있어서 20살짜리가 좀 많이 네. 안 좋아서요. 애를 본다고 좀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아유, 네. 피곤하시겠다. 예. 근데 사실 아이들도 말을 못할 때까지는 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이유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열이 나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죠. 예. 예.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가요? 아이들이랑 비슷하겠죠. 비슷하긴 모든 기본적인 생리는 사람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증상이나 병이나 이런 거는 뭐 사람이랑 다 똑같거든요. 네. 얘네들도 암도 걸리고 가벼운 감기부터 네. 시작해서 단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표현을 할 때 네. 그거를 저희가 얼마나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은 뭐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아파도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네. 보호자가 아무래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가끔 좀 궁금했던 것이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옆에서 이제 같이 자거나 하면 이게 뒤척이거나 할 때 이마를 이렇게 짚어보면 아 열이 좀 있구나라고 미뤄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열 측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체온계로 역시나 재실 수는 있는데 네. 사람이랑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얘네들은 거의 항문으로 좀 재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일반인 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게 네. 있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거는 평상시에 얘네들이 체온이 사람보다는 좀 높아요. 네. 38도 정도가 되는데 네. 평상시보다 조금 뜨겁게 느끼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좀 열감을 잘 느끼시려면 배 쪽을 만진다든지 털이 아무래도 없는 네네. 아니면은 이제 입김을 좀 이렇게 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뺨에다가 이렇게 내비치게 하면 네. 이제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좀 뜨겁다라는 느낌을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열이 있다 보면 코가 좀 마른다든지 약간 헐떡거리는 게 있다라고 네. 하면 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기본 체온이 38도 정도 네. 되군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엄마는 내가 열 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이렇게 보통 엄마들은 이렇게 이마 짚어보거나 하면 사람은 아무래도 네. 홍조가 이렇게 띄고 하니까 열이 있구나를 네. 알 수 있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말을 못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행동으로 뭔가를 표현할 텐데 예. 그 표현을 이제 우리가 잘 캐치하면 그만큼 뭐 안 좋은 일까지는 겪지 않을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오늘 보니까 이 개들이 핥는 행동 예. 이런 것들을 또 갖고 오셨네요. 꼭 뭐 핥는 이유가 아무래도 강아지들이 뭐 피부가 안 좋다거나 네. 이럴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네.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개들이 핥는 행동, 그러니까 사람을 핥는다든지 네. 아니면 자기 발을 핥는다든지 이런 걸 단순히 행동상의 이유에서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게 개들이 이제 심심해서 그러니까 혼자 할 일이 없어서 발을 핥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은 편이시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행동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얘네들 생리적인 게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네. 문제 행동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기본 방법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발을 유달리 핥는다라고 하면 아 얘네가 심심해서 할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기본적으로 발에 이상이 있나를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으세요. 뭐 꼭 발이 아니더라도 네. 보면 가끔 엉덩이 쪽을 핥는다든지 뭐 배를 핥는다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배가 아프다든지 배가 간지럽다든지 아니면 엉덩이 쪽이라고 하면 관절이 아프다든지 예. 뭐 그런 식일 이유가 훨씬 더 높거든요. 아, 네. 저는 핥는 행위가 되게 좋아 보여서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예.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잠시 후 4부에 와서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이제 4부 시작을 합니다. 네. 저희가 라디오 동물농장 반려동물 키우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문자로도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잠깐 이제 넘어가는 시간에 선생님과 음. 얘기를 했지만 지금 7320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우리 강아지는 가족들이 집에 들어와도 나오질 않아요. 걔가 게으른 걸까요? 아니면 저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선생님도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왜요? 네. 왜? 아 제가 그냥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네. 그 아까 전 저희 코너에서 꽁트 할 때. 네, 네. 밖에서 듣고 있는데 뭐 집에 들어갔더니 강아지만 반기는 네, 뭐 네. 그 처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강아지도 저를 안 반기거든요. 왜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키운 애가 이제 다람이라는 그 푸들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네. 그 유기견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라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애를 네, 데리고 네. 오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치료를 하려고 이제 아무래도 주사를 찌르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조금 그 무서운 사람 네. 그런 그렇게 식으로 되죠. 조금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저를 지금 와서 뭐 경계하거나 하진 않지만 네. 딱히 반기는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저 사람은 좀 무서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 있는 거죠. 아유. 그래, 그러니까 개지. 얼마나 좋아. 아팠을 때 의사가 딱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아까 그분도 뭐 반려견 밖에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걔라도 반기는 게 어때요? 아니 근데 이 7320번님 질문에 걔가 게으른 건가요? 저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동물의 행동은 그 한 가지 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고요. 네. 전후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지금 핥는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만질 때 보면 이렇게 예쁘다 그러면서 만질 때 네. 어느 순간인가 그 저희 손을 핥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만하라는 행동이거든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사실 그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터치를 좋아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터치를 사실은 너무 자주 하는 거는 네. 얘네들이 그거를 참아주는 거지 좋다라고 정말요? 생각하시는 건 조금 오산이세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핥는 행동이 꼭 그만하라는 행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애들일수록 더 그런 건 있는데 놀아달라고 한다거나 네. 뭐 먹을 걸 달라고 한다거나 네. 그럴 때도 물론 핥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앞뒤 상황을 봐야지 얘네들 행동을 정확하게 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보통 좋아서 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저희도 왜 그 아이들 이렇게 예쁘다고 머리 계속 쓰다듬으면 네, 네. 어느 순간 애들이 이렇게 팔을 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네요. 네. 아니, 우리 보통 뭐 TV에서나 네. 이렇게 개를 안으면 개가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핥고 그러잖아요. 네. 얼굴을 핥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어떤 그 보호자 얼굴을? 네, 보호자 얼굴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호자 얼굴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 성향상 네. 그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려는 의미 자체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후 사정이 중요하고 네. 얘네들이 교육이 이제 중요한데 입에다가 하른다든지 이랬을 때 네. 거의 대부분 이제 보호자분들이 아 이쁘다 그 뽀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얘네들이 이제 얼굴을 하른다든지 입을 하른다든지 했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네네. 그 행동을 더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3429번님께서 강아지가 응가를 먹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식분증, 그러니까 똥을 먹는 행동 자체는 이유가 역시나 여러 가지거든요. 네. 제가 모든 답에 너무 답이 여러 가지라고 항상 먼저 얘기하긴 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네. 저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뭐 강아지들이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변으로 나왔을 때 똥인데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사료를 먹고 변을 봤을 때 그 변이 똥이 아니라 그대로 다시 영양분이 나오는, 있는 네. 음식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먹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행동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어릴 때 이제 교육이 좀 잘못돼서 그런 행동들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좁은 애견샵이나 이런 데서 살던 애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초기 분양을 받아서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분양을 받아오면 얘네들 이제 대변 훈련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시키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대변을 누지 말아야 될 장소에 놓았을 때 이제 혼내시고 이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교육이 좀 잘못 틀어지면 네. 보호자분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여기다가 싸면 안 돼라고 교육을 하는 건데 네. 얘네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똥 싸면 안 돼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 똥을 감춰야지만 혼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책에는 그 식분, 그러니까 음식 그 똥을 먹는 거에 뭐 쾌감도 있고 싸는 거에서 쾌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거의 대다수는 교육의 문제인 경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3429번님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아이들 배변 훈련할 때도 실수하는 거 가지고 네. 오히려 배변 자체를 쌌을 때 네. 무조건적인 칭찬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보시는 네. 것도 괜찮으세요. 그렇군요. 네.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76번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집 아기는 뽀뽀를 엄청 좋아해요. 저만 보면 뽀뽀를 하는데 그건 좋아서 그러는 거겠죠? 라고 하셨어요. 요게 아까 얘기 드린 교육으로 이제 굳어진 행동인데요. 네. 뽀뽀를 어떻게 하다가 뭐 보호자분이 처음에 유도를 했겠죠. 네. 뽀뽀하면서 해봤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이 보호자가 내 네.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똑똑해요. 더 하는 네. 거죠. 아마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행동은 네. 그 우리 2176번님의 어떤 그 표현 방법 이런 것들 흔히 말하는 리액션 이런 것들 때문에 굳어진 그러겠죠. 것일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주인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어서 하는 그렇죠. 거는 맞는 거죠. 예. 이렇게 저는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여러분들 얘기 이렇게 질문 받고 또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4626번님께서 네.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제 강아지가 진돗개 믹스인데요. 오줌을 줄줄줄 거실에서 주방으로 싸면서 다니고 사료 먹고 난 다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오줌 싸고 정말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수컷이라서 산책 나가서는 다리를 들고 오줌 싸다가 집에 와서도 다리를 들고 싸는 것 보고 야단을 치니까 그냥 네 다리로 그냥 서서 오줌 싸던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집에서 편하게 다리 들고 오줌 싸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무조건적인 칭찬을 오히려 처음에는 해주시는 게 네.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그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됐을 경우에 얘네들이 너무 긴장을 하면서 오줌을 싸버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오줌을 싸는 것 자체는 얘네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너무 겁을 먹어서도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겁을 먹어서 오줌을 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정감을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오줌을 싸는 거거든요. 아, 네네. 특히나 이제 배변을 그러니까 소변을 찔끔찔끔 싸고 하는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싸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기 영역 표시나 이런 이유에서 하기도 하지만 네. 집 안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오줌을 싸는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집 자체에서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비뇨기 자체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 네. 쪽이 안 좋다든지 신장 요 쪽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문득 생각이 난 건 저희 병원 지금 입원해 있는 애 중에서 그 보더콜리 한 마리가 오셨는데 네. 며칠 전에요. 그 거의 비슷한 증상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검사를 해봤더니 방광에 어마무시한 결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광이 만약에 제 주먹만 하다고 하면 네. 거의 주먹만한 사이즈의 결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는 오줌을 맨날 참지도 않고 정말 찔끔찔끔 거리고 계속 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그 보더컬리 같은 경우에도 방광 안에 결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소변이 쌓일 만한 공간 자체가 없어서 네. 계속해서 싸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네한테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행동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혹시 딱 이제 이때 배변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시기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그 행동적인 부분들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제든지 배변 훈련이 가능한 건지. 나이가 들어서도 배변 훈련은 모든 교육은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노령인 경우에는 네. 사실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네. 그냥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요. 어쩔 수 네네. 없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 강아지, 네. 어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빠를수록 솔직히 괜찮아요. 그다음에 그 개들이 거의 대부분 사회화를 보통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2개월 때 정도부터는 배변 교육을 역시나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어미가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미가 대소변을 가린다라고 하면 그걸로 보고 배워서 따라가기 네. 때문에 네. 보호자가 가리킬 필요가 없지만 그 어미가 없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자분이 그걸 대신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분양을 받아왔을 때 아이들이 보통 한 달 반 정도가 되는데 네. 데리고 오시자마자 뭐 그 교육을 시키시는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행동이시죠. 네, 그렇군요. 8548번님께서 저희 강아지는 집에 사람이 놀러 왔다가 갈 때가 되면 입질을 해요. 가는 게 싫어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예. 가는 거 자체를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나갈 때 행동이나 이런 게 좀 갑자기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네. 뭐 좌식의 이런 그 생활 방식이라고 하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갑자기 자기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든지 네. 그래서 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사실 그런 상황은 앞뒤 상황을 봐야 얘가 무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고 예. 가기 싫어서 그 못 가게 하려고 무는 건가요?라고 대답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네. 입질이라는 게 무는 행위를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모르는 게 많군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반려견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양이가 하는 것은 좀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도 기본적으로는 뭐 혼자 있을 때 분리불안이 있다든지 이런 애들도 물론 핥을 수는 있는데 네. 고양이는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좀 더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루밍이라고 해서 네. 자기 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핥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뭐
하는데 그 부위를 보호자분이 보셨더니 피부 증세 빨갛게 돼 있다. 네.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핥음이 있는 거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핥는 증상이 많죠. 정상적인 경우는 생각보다 좀 드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핥는 행위가 좋을 수도 있지만 몸이 안 좋아서 핥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상처가 났는데 계속 핥았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겠네요.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그 핥는 증상이 심한 애들한테는 이제 꽃갈, 뭐 2칼라, 4칼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가끔 이제 TV나 이런 거 보시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목에 그렇죠. 예. 그 엘리자베스 칼라라 그래서 그 못핥도록 아무래도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2차적인 세균 감염이나 요런 뭐 그런 걸 막아주는 거죠. 근데 그걸 막 안 하려고 할 텐데 답답해서.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뭐 칼라를 해주면 꼼짝도 안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제압당했다는 느낌을 네네.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애들은 옷을 입히면 부동 자세가 돼요. 그냥 굳어버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일수록 그런 칼라 같은 걸 해줬을 때 제압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움직이질 않게 되죠. 근데 아무래도 불편한 건 있겠지만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구겠죠. 그렇군요. 네. 8755번님께서 고양이 이제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고양이가 하루 종일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한 번씩 울다가 안 우니까 이상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모기 물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아무래도 모기한테 물리는 거는 심장상충에 감염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건 아니고요. 뭐 원래 울던 애가 안 운다고 해서 보통은 몸이 안 좋을 때 더 우는 경향이 좀 더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들 습성 자체가 훨씬 좀 독립적이다 보니까 울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겠죠. 근데 아무래도 혹시나 노령이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신다든지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안 우는 것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일단 없는 거네요. 뭐 갑자기 이것도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희 개는 지금 태어나서 3년 3살인가 그랬는데 한 번도 짖은 적이 없어요. 그 벙어리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이 이제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2층에서 이제 진료를 보고 그럴 벙어리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는 짖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짖을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호자분이 이제 다른 목적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진료를 마치시고 1층으로 이제 내려가셔서 있으셨는데 나중에 그 데스크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층에서 짖었다고. 갑자기 막 짖었다고. 1층에서 다른 개를 보더니 득음을 했다고. 3년 만에 득음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역시나 그 거의 대부분은 울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이런 울음은 사실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우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뭐 되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라디오 동물농장 오늘은 개의 핥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여러 의견들 주셔서 오늘도 김영희 수의사님과 함께 풍성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도 이제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앞서 1425번님께서 와이프와 함께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와이프가 신청한 곡이라면서 조항조의 고맙소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려야 되겠죠? 네, 저희는 내일도 4시 5분에 올 거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서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
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날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